안녕하세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인접한 국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인품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이라고 해도 각각의 나라마다 문화적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특히 우리만의 정이라는 매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어렵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은 외모가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비슷한 문화를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릴 때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던 미국 여성이 일본을 방문했다가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감동적인 일도 겪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미국 유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인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국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해서 궁금해요. 제 친구들은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한국 사람끼리나 같은 지역 출신끼리는 가족같이 생각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그런 정과 배려가 많이 인상적이거든요. 그런데 가족같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독특하지만 어릴 때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니 거의 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방문했던 한국에서 너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7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부모님이 출장 때문에 한국에 가셔서 저도 어머니와 함께 따라갔습니다. 한국은 어디 있는 나라인지 제가 너무 어려서 잘 몰랐어요. 아버지 출장 기간이 길어져서 저와 어머니는 몇 달 동안 한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부터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아서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울면서 반대했었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미국을 떠나기 싫었던 거죠.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잘 적응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어머니와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게 생각나요. 그날의 시원한 바람과 파란 하늘, 그리고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를 배려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은데도 저를 위해 자리를 내주시거나 제가 배꼽 인사를 하면 웃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배꼽 인사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배꼽 인사를 하니까 한국 분들이 기분 좋으셨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가서 선생님들께 배꼽 인사를 하니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엄마 배꼽 인사가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해서요. 어린 마음에 혹시 이게 나쁜 건가 싶어서 어머니한테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그저 다른 문화일 뿐이야. 앞으로 우리만 할까? 그래서 저는 집에서만 어머니께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청소년 때부터는 안 했지만요. 다른 기억은 잘 안 나네요. 그리고 아쉽게도 그 후로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너무 멀었고 부모님이 바쁘셔서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몇 년 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자 부모님이 유학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일본 대학에 초청받아 견학을 갈 수 있었던 운이 좋은 학생이었어요. 저의 성적은 뛰어났기 때문에 일본 대학에서 저를 일원으로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정하기 전에 미리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일본 대학의 홍보였죠. 사실 저는 조금 기대했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나라니까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고 분명 좋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꿈과 희망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거리가 깨끗하다고 들었던 일본의 실상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일본의 거리가 깨끗하다고 들으셨나요? 그건 아마 당신이 관광지만 방문했기 때문일 겁니다. 도심의 신주쿠나 시부야 같은 곳에서는 화단이나 길에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자치회가 있고 공원 등은 구별로 관리하고 통학로 골목은 학교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통학로를 돌면서 쓰레기를 줍기도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건 보이는 곳, 즉 관광지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만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길거리는 많이 더러웠습니다. 몇 년 전일 수도 있으니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때는 한번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길바닥에 담배꽁초가 널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소문이 나왔는지 알 수 없네요. 그리고 어느 날 대학에서 저와 함께 한 학생들을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나토와 스시 같은 음식을 주었는데 너무 달거나 자극적인 맛으로 중간 감각 없어 보였습니다. 첫날부터 실망스러웠던 날들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기대를 하며 거리로 나왔지만 간판에 외국인 배려가 없고 지하철 환승도 어렵게 되어 있다 보니 길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도 우리를 반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눈이 잠깐 마주치면 얼른 눈을 피하고 자기들끼리 속삭이게 바빴습니다. 말을 걸어보니까 당황한 표정을 짓고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가버렸죠. 지하철에서도 친구들이 자리에 앉으니 그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왜 이러는 거야, 싫은 거야 하고 생각했는데 그냥 외국인들 옆에 앉기 싫은 거였나 봐요. 다른 곳에 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 앉았거든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보고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마치 감염병 환자처럼 대하는 건가. 또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줄 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질서도 없었고 출근길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밀치기를 계속해서 겪어야만 했어요. 결국엔 버스를 타지 못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모든 일을 겪으면서 유학 후보국으로 일본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학은 여행과 다르게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잠깐 여행 오는 것도 이렇게 괴로운데 일본에서 몇 년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니 순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혼자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본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갔던 친구들도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본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 대학은 가지 않겠습니다. 이 대학은 일본 정부의 장학금 혜택을 강조했지만 결국 아무도 이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귀국한 후 몇 주 후 유학할 나라를 정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어릴 때 좋았던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이 좀 놀라셨지만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영어로 쓰인 간판과 표시판도 많았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안내 문구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사람들한테 굳이 억울하게 묻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묻더라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라서 한국에 가면 어떤 반응을 받을지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저를 보고도 싫은 표정을 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새로 알게 된 한국 친구와 같이 식당에 갔는데 점원이 제 친구에게만 말하고 저를 무시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 점원이 제 친구와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떤 음식으로 주문하시겠습니까? 알고 보니 그가 제 친구에게는 한국어로 주문을 받고 미국인인 저에게는 영어로 주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 이미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일상회화 정도는 할 수 있었고 한국어로 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웃으면서 한국말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섬세하고 친절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다른 외국인 친구와 함께 서울에서 유명한 팬케이크 집에 갔을 때 있었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는지 줄 서야 하는 시간도 30분 정도였습니다. 전 줄 서서 밥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팬케이크를 너무 좋아하고 맛있다는 소문과 향기 때문에 결국 줄을 서기로 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체크하는 점원이 우리 쪽으로 오면서 우리가 마지막 손님이라서 이제부터 주문 못 받겠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줄 서면서 기대하던 팬케이크를 못 먹게 되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점원은 다음번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도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앞에 있던 2명의 중학생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의사소통하는 건 문제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우리가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자리를 내주겠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녀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학교 다니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저는 학생 때 이 맛난 팬케이크를 자주 먹었는데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그녀들은 친절하게 양보해 주었고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직원분이 한 개 더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보니 재료가 부족해서 다른 재료로 대체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학생들에게 드리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여학생들과 함께 팬케이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답하기 위해 저희가 좋아하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도 사줘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날의 추억은 아직도 마음속에 따스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인심 좋은 곳입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바로 그 한국을 유학하면서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만난 여학생들 덕분에 다시금 한국인의 배려와 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친절한 행동을 받으면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은 외국인분들 역시 한국 소녀들의 멋진 행동에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외국인분들의 반응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라오는 것 같아 남의 것을 가져가면 안 되거나 질서를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배웠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이 있으니까 말야.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인상을 받는 것도 이런 교육받은 한국인들의 태도가 돋보여서일 거야. 진짜로 한국에 가보면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체감할 수 있어. 저는 인터넷이나 미디어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저를 여행에 빠지게 만드는 이유예요. 저는 한국에서 지갑을 놓고 온 적이 있었어요. 공원의 벤치에 거의 1시간 동안 그대로 두고 갔었거든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내가 놓고 간 지갑 때문에 아무도 그 벤치를 쓰지 않고 비워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양심은 평생 처음 보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외국인이라서 차별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외국인이라서 한국인들이 더 친절하게 대해줬던 것 같아요. 로마에서 로마인처럼 행동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도 배려심을 잊지 않더라고. 한국에 가면 줄 서기를 꼭 배우게 될 거예요. 지하철은 물론 버스나 식당 같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자동으로 줄을 서거든. 처음에는 샛길로 가려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가능할까 의심했는데 아무도 샛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의 예절과 정성 때문에 감동받았다고 하는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항상 한국을 좋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구독자분들의 소감을 남겨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도 부탁드려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